밤마다 깨서 화장실 다녀오느라 힘드셨죠? 눈 떠보면 새벽 2시, 4시 다시 누워도 잠은 잘 안 오고 아침이 되면 몸은 무겁고 하루가 괜히 지치는 느낌. 진료실에서도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밤에 두세 번씩 깨는 게 너무 괴로워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죠? 저는 그럴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밤소변을 줄이고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버튼 틀라디오에서 여러분과 밤 건강을 오래 연구해 온 전문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시니어 분들을 진료하며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통째로 바꿔놓는 걸 직접 보아왔습니다. 예전에 79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3번씩 깨서 늘 피곤해 하셨죠. 그분께 제가 알려드린 아주 간단한 방법, 딱 일주일만 실천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밤에 한 번만 깨니까 다음날이 달라요. 머리가 맑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이럴 때 저는 항상 확신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한다는 것. 오늘 드릴 이야기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집 앞 마트에서 늘 보던 그 노란 음식 하나. 방에 따로 두어도 부담 없는 그 과일 하나가 밤소변을 줄이고 숙면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정답은 아직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내가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하고 놀라실 겁니다. 본론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건강 정보가 계속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잘못된 습관을 막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닿게 해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깨던 이유가 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노란 과일이 어떻게 이 흐름을 바꿔주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깨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은 참 정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작은 변화에도 바로 신호를 보내죠. 밤에 자주 깨는 것도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밤에는 물을 아껴 쓰는 장치가 있습니다. 집에서 밤에는 수도를 살살 잠그듯 뇌가 지금은 쉬자 하고 신호를 보내면 신장에서는 소변을 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깊은 잠이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말 그대로 수도 잠금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밤인데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방광은 금방 차서 우리를 깨우는 거죠. 두 번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물이 조금씩 차도 아직 괜찮아 하고 버티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풍선이 아니라 딱딱한 통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차도 금방 가득 찼어요 하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 때문에 깊은 잠이 깨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리에 고인 물의 이동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서 있다 보면 종아리나 발목이 붓는 분들 계시죠? 그 부종이 밤에는 위로 올라옵니다. 누우면 중력이 바뀌면서 다리에 있던 물이 심장과 신장으로 몰려들고 이 물 때문에 갑자기 소변이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엔 멀쩡한데 밤만 되면 갑자기 두세 번씩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누우면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요. 이런 말씀이 거의 교과서처럼 반복됩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밤에 잠들기 힘들고 자도 다시 깨고 다시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 아침엔 늘 피곤하고 낮엔 졸음이 와서 걷다가 휘청하거나 운전할 때 깜짝 놀랄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흐름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게 집에 늘 있는 아주 친숙한 음식 하나로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그 노란 과일은 이 3가지 문제를 한 번에 충격적으로 바꿔주진 않지만 몸의 야간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수면이 예민해진 시니어 분들에게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죠. 이 과일에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성분, 뇌를 차분하게 만드는 성분, 밤 동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야간뇨가 심한 분들께 이 방법을 꼭 먼저 제안합니다. 약보다 먼저 해볼 수 있고 부담도 없고 무엇보다 몸이 편안하게 반응하니까요. 자, 이제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왜 그 노란 과일이 숙면과 직결되는지, 왜 야간뇨를 줄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밤마다 깨는 이 문제를 가장 부드럽게, 가장 안전하게 해결해 줄까?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보다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담 없고 값비싸지 않고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방법. 그 주인공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달콤한 간식으로만 보면 모르고 지나가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나나는 숙면을 준비시키는 요소가 작은 실험실처럼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첫 번째 장점은 수분이 적당하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배나 수박 같은 과일은 밤에 드시면 방광이 금방 차서 새벽 잠을 툭 끊어버립니다. 물 탱크를 가득 채워놓는 셈이죠. 하지만 바나나는 다릅니다. 물은 적당히 있고 대신 속은 든든해서 밤새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야간뇨가 심한 분들이 밤에는 과일도 무섭다고 말하는데 바나나는 그 두려움이 적은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이완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뭉치거나 다리가 당기면 잠에서 깨는 이유도 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도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긴장이 조금만 풀려도 신호를 덜 보내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방광이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차도 깨우는 건데 이걸 진정시키는데 바나나의 칼륨 마그네슘이 큰 도움을 준다고요. 세 번째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잠을 부르는 재료입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먼저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저녁이 되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에게 이제 낮이 끝났습니다. 잘 준비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신호이죠. 그러니 바나나는 단순히 배만 채우는 과일이 아니라 몸 안의 수면 스위치를 미리 켜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타민 B유과 섬유질까지 함께 들어있어 밤 동안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튀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 혈당의 출렁임이 없어져야 잠이 중간에 끊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나는 자연이 만든 가장 순한 숙면 보조제다. 약처럼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이 밤에 맞춰 조용히 변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76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늘 피곤해하던 분인데 제가 알려드린 바나나 루틴을 딱 5일 실천하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는 단 한 번도 안 깼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런 순간들이 저는 가장 반갑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그렇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바나나가 왜 숙면과 야간류에 좋은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도대체 언제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 바나나도 종류가 많은데 어느 상태가 가장 좋을까? 다음 페이지에서 이 부분을 실전 가이드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왜 도움되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남습니다. 바나나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몸은 리듬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는 시간과 맞는 양을 찾아주면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숙면을 준비시키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고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듯 잠을 준비하는 과정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몸이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기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먹어야 멜라토닌이 우리가 잠드는 밤 9시, 10시 무렵에 충분히 올라오고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쉬어야 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바나나를 늦은 밤, 특히 9시나 10시 넘어서 먹으면 몸이 잠을 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깨어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바나나 안에는 천연 당분도 있고 비타민 B6처럼 머리를 또렷하게 하는 성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먹으면 졸려야 할 시간인데 머리가 말똥말똥해요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일찍 먹어도 트립토판의 효과가 잠들기 전에 다 사라져 정작 필요한 시간에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나나의 상태도 중요한데 겉이 초록빛이 많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가 느리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껍질이 너무 검게 익어버린 바나나는 당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밤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목표로 한다면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살짝 올라온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 바나나는 전분이 적당히 분해되어 위에 부담도 주지 않고 당분도 과하지 않아 몸이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양도 과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큰 바나나를 한꺼번에 2개 먹거나 저녁 식사와 함께 과하게 먹으면 위가 소화하느라 밤까지 일하게 되어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숙면과 야간료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가 몸에 부담 없이 가장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바나나는 우유랑 먹는 게 최고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밤 건강을 중심으로 보면 우유 단백질은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숙면용으로 드실 때는 다른 음식 없이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나 56시 사이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트립토판이 잘 흡수되고 몸이 차분하게 밤을 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바나나의 효과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자기 12시간 전쯤 아몬드 몇 알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긴장과 신경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가 잠 신호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면 아몬드는 그 신호를 끊기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알이 굵은 아몬드 기준으로 57알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몸이 과식으로 부담 느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아몬드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민감해서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밤의 리듬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깼던 분들은 이 루틴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잠과 방광은 몸의 균형이 조금만 맞춰져도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바나나는 그 균형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바나나의 기본 원리와 실천법을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몸이 실제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아는 일입니다. 잠은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기도 하지만 몸이 천천히 적응하면서 차분하게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건 단순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몸의 밤 리듬을 다시 맞추는 작은 훈련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나나 루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잠이 드는 속도입니다. 평소에는 누워도 생각이 길게 이어지고 몸이 뒤척거리곤 하던 분들이 바나나를 제때 먹기 시작하면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몸 안에서 차례대로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하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예민하거나 밤만 되면 걱정이 많아지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 변화를 느낍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밤에 깨는 횟수입니다. 방광이 예민할 때는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를 보내 우리 몸을 깨우지만 칼륨과 마그네슘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신호 자체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평소에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던 사람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반응하는 것처럼 방광도 불필요하게 깨우는 습관을 줄여갑니다. 그래서 두 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다. 또는 한 번만 깨니 아침이 다르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아침의 느낌입니다. 잠은 그날 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날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기초 체력입니다. 바나나 루틴을 시작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한 이유는 밤 동안 잘 자지 못했기 때문인데 잠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뇌가 정돈된 느낌, 몸이 그물을 훌훌 털어낸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는 낮에 피로도 덜 쌓이고 걷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남성분은 밤에 자주 깨서 낮에는 커피를 몇 잔씩 마셔야 했습니다. 커피로 버티다 보니 밤엔 잠이 더 오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던 분이었죠. 그분께 바나나 루틴을 알려드리고 아침 커피도 조금씩 줄이도록 권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표정이 확 밝아져서 들어오시더니 어제는 2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오늘은 회사 가는 길이 훨씬 가볍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작은 균형이 맞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또 77세 여성분은 밤에 깨는 것보다 다시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 번 깨면 생각이 많아져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몸이 다시 이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분에게도 바나나 루틴을 알려드렸는데 일주일 뒤에 깨긴 하는데 다시 잠드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섬유질이 밤 동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 몸이 불안정하게 깨어나는 일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몸이 자신의 속도대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는 습관을 안착시키는 일입니다. 바나나는 특별한 재료도 아니고 손질할 것도 없어 습관을 유지하기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하루 중 어디서든 쉽게 챙길 수 있고 식사 사이에 부담 없이 넣을 수 있어서 꾸준히 이어가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빠른 분은 3일, 대부분은 일주일, 몸이 예민하거나 깨는 횟수가 많았던 분들도 2주 정도면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몸은 꾸준함에 가장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먹는 양이나 시간만 잘 지키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특히 좋은 점은 바나나 루틴은 약처럼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밤 리듬이 흐트러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쯤 되면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 딱 고정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바나나 외에 도움되는 조합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잠을 준비하지 못해서 생기는 작은 어긋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어긋남이 깊은 잠을 끊고 다음 날의 힘을 뺏고 하루를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의 균형만 잡아도 인생이 훨씬 편해진다고요.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가장 빨리 느낍니다. 잠드는 속도가 달라지고 몸이 차분해지고 밤새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트립토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고 섬유질은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며 몸 전체가 오늘은 좀 쉬어볼까 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72세 남성분은 바나나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 2번 깨던 게 하루 만에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고 78세 여성분은 깨긴 해도 다시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정말 작은 신호에도 반응합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눌러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루틴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은 몸이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바나나를 하나 천천히 씹어 드시면 잠들기 전까지 필요한 변화가 차근차근 이루어집니다. 밤 9시나 10시 넘어서 드시면 몸이 오히려 깨어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상태도 중요합니다. 너무 덜 익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너무 익으면 당분이 지나치게 높아져 밤에 먹기엔 맞지 않습니다. 노란 바탕에 갈색점이 살짝 올라온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만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가 수고하고 밤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나 다른 과일과 섞으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아몬드 몇 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손에 잡히는 만큼만 가볍게 챙기면 밤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루틴을 제대로 지키면 몸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어제보다 편하다. 밤이 길지 않았다. 아침이 덜 무겁다. 이 세 가지가 찾아오면 몸의 밤 리듬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반복이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잠을 지키고 낙상 위험을 줄이고 아침의 에너지를 되돌려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변화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사람마다 방법은 달라도 잘 자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게 잠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만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하나면 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내일 아침에 몸을 바꾸고 다음 주에 컨디션을 바꾸고 올해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손 닿는 곳, 눈에 익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길이 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께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편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나나 하나가 그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